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대손충당금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 양도 할인하셨고, 그 다음 이제 대손충당금 중에 직접 차감법하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충당금 설정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텐데, 지금 교재가 이제 84페이지 하단 보시면, 하단에 양가로 3번에 일반 기업 회계상 회계 처리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이제 충당금 설정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87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책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XXX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사례를 칠판에다가 쭉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책으로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그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사례 가지고 갈게요. 필기할 시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지금 칠판 보시면 돼요. 자, 대손 관련해서 가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X1년도가 첫 해라고 치고 첫 해 말이 있겠죠. X1년도 첫 해 말이 X12월 말이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 X1년도가 첫 해면 첫 해 말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모 1번 추정을 하고 추정했다가 그 다음에 되면 이제 그 사이에 혹시나 돈 떼일 수 있겠죠. 대손 발생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다시 X2년도 12월 말일 날이 되면 똑같아요. 다시 추정하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 차례대로 해볼게요. 네모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차례대로 해볼 테니까 칠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해라고 치고 첫 해 말에 추정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네모 1번 X1년도 첫 해 말에 아이고. 자, 이때 대손 추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손 추정을 해야 되겠지. 가정을 해볼게요. 추정해봤더니 추정한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00 나왔다고 쳐볼게. 그렇죠? 그럼 첫 해니까 쌓아둔 충당금이 없을 테니까 첫 해니까 이 100만큼 추정액만큼을 차변의 대손 삼각비라고 비용 처리하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쌓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100을 쌓겠죠. 100을 이렇게 쌓았어. 그렇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가 되면 돈 떼면 이걸로 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2년도 중에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돈 떼인 거예요. 떼었는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해볼게요. 첫 번째가 예상 금액보다 적게 떼인 케이스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예상 금액보다 많이 떼인 케이스 두 가지를 해볼게요. 그렇죠? 첫 번째, 만약에 if 대손 발생액이 대손이 30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다 그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떼었잖아. 그죠? 그럼 30 떼었으면 대변의 매출 채권을 30을 줄이고 차변은 요 쌓아둔 금액 있죠. 요 한도 내에 떼었으니까 요걸로 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 와서 대손 충당금을 30 이렇게 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액보다 적게 떼면 그냥 한도 내에서 충당금을 메꾸면 되는 거예요. 있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동그라미 미용 케이스는 만약에 대손이 130이 발생했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예상한 금액보다 더 떼인 거야. 그죠? 그럼 매출 채권이 130이 줄어들겠죠. 매출 채권 130이 줄어들고. 야, 내가 예상한 것은 작년에 1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130대였잖아. 그렇죠? 예상이라는 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맞춰라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괜찮대. 그렇죠? 그러면 130대이시면 지난번에 쌓아둔 게 100만 원밖에 없잖아. 그 100만 원밖에 못 메꾸는 거예요. 충당금으로. 130만 원, 100만 충당금으로 메꾸고 30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예상이 틀린 거잖아. 그렇죠? 그럼 과거로 가서 재무제표 뜯어 고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과거는 묻지 않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작년에 충당금을 적게 쌓은 거니까 떼인 시점에 가서 모자란 금액만큼은 추가로 비용 처리하래. 대손 삼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래. 이렇게 하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상 금액 적게 떼이면 그 한도에서 충당금으로 메꾸시고 더 떼이면 충당금만큼만 충당금으로 메꾸고 넘어간 금액은 다시 비용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X2년도가 되었어요. X2년도. 12월 31일. 그럼 또 똑같아. 또 추정하는 거야. 이때 와서. 또 추정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놔두고, 100이었다가 30만큼 떼어서 70이 남은 상태로 X 2년도 말이 왔다 그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 이 상태였다가 30이 떼인 상태에서 이렇게 X 2년도 12월 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충당금이 지금 70만 원 남아있는 거 아시겠죠? 아시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if 첫 번째가 대손 추정액이 얼마라 그럴까? 100만 원이라 그럴게요.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충당금 100에서 30만 원 줄어서 70만 원 남은 거 아시겠죠? 근데 추정액이 다시 100이래요. 그럼 이만큼이야. 내가 예상하는 금액은 100이거든요. 100인데 충당금 남아있는 게 70밖에 안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럼 30이 모자라죠. 그럼 이렇게 하래. 모자란 요 30만큼만 더 채워넣으래. 항상 추정하는 만큼만 충당금 자리에 남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 그러니까 물컵으로 치면 100 채워야 되는데 70 차 있으니까 30만 채워넣으면 되잖아. 아시죠? 30만 원만 추가적으로 대손 삼각비 30 그리고 다시 대변은 대손 충당금 30 이렇게 하래. 모자란 금액만큼만 더 채워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이걸 이렇게 불러요. 전체 예상하는 금액 중에 남아있는 잔액을 빼고 모자란 금액이 30만 원 더 채워넣었잖아요. 이걸 채워넣는 걸 보충법, 보충해서 채워넣어라. 또는 추가 설정이라고 불러. 보충법 또는 추가 설정한다고 부릅니다. 추가로 더 쌓아라 그 얘기예요. 추가 설정한다. 되시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거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70만 원 충당금 남은 상태로 X2년도 말을 맞이했는데 만약에 대손 추정액이 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20밖에 안 돼. 20밖에. 그렇죠? 의미는 반대가 되는 거지. 지금 충당금 남아있는 것은 얼마냐 하면 70만 원 남아있는데 대손 예상하는 금액은 2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럼 지금 얼마가 넘쳐납니까? 50이 넘쳐나죠. 많잖아 50이. 그렇죠? 충당금이 50만큼을 취소를 시켜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충당금을 줄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환입이라 불러. 환입. 줄이세요 그 얘기. 어저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당금 지금 70만 원만 있는데 20밖에 예상 안 하니까 20만 원만 남겨둬야 되잖아. 50 많잖아. 그렇죠? 50 많은 걸 충당금을 취소시키려면 반대편에 쓰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을 취소시키고 50. 대변은 뭐라고 씁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래요. 환입. 취소 환입이라고 쓰래요. 이렇게 하래. 그리고 보세요. 모자랄 때는 채워넣고 이쪽에 비용 처리했죠. 그렇죠? 많으면 줄이고 이쪽에 뭘로 처리합니까? 수익일 것 같잖아. 그렇죠? 수익 처리하지 말고 지난번에 너무 비용 많이 잡은 거니까 비용의 반대는 수익이잖아. 그렇죠? 얘는 비용의 반대 수익, 비용의 반대 비용 취소를 시키래. 그러니까 비용에서 마이너스 하래. 비용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쓰면 마이너스잖아. 비용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 항목이 아니라 비용에서 차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쭉 보세요. 이쪽에 와서. 그래서 혹시라도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시고. 처음에 100만 원 충당금 예상했다가 쌓아뒀어요. 그 다음에가 되어서 적게 떼이면 그만큼만. 더 떼인다면 충당금만큼만 충당금으로 메꾸시고 넘어간 금액은 다시 비용 처리.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에서 70이 남은 상태로 X 2년도 말이 되었어요. 100이 예상돼. 그러면 전체 100 중에 남아있는 70만 원 빼고 모자란 30만 원만 더 채워넣자. 만약에 20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70 남아있으면 50을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취소를 시키고 이쪽은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비용 차감 항목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혹시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고. 자, 책으로 가서 매칭해 드릴게요. 요거랑. 됐죠? 요거. 자, 그러면 책으로 가서 몇 가지 문구 체크하면서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4페이지 가서 요거 하나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 84페이지 밑에 보시면 방가로 1번에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때라고 돼 있는 거. 네 번째 줄에 이때. 이때 대손 상각비 중에 상거래상의 채권인 매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판매 관리비로 분류하여야 하나 상거래상의 채권이 아닌 채권, 즉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에 대해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개정 과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얘기해요. 이쪽에 쓰면
우리가 돈 떼이는 것은 매출 채권 떼일 수도 있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 떼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손삼각비를 구분할게.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이랑 관련돼 있다면 매출 채권 관련된 대손삼각비는 비용 중에 우리 회사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판매 관리비로 분류하고 판매 환관비로 분류하고 매출 채권 아닌 케이스 대여금 또는 미수금 관련돼서 혹시라도 돈 떼이는 것은 얘는 돈 빌려주는 것은 우리 회사 영업활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잡으래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중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그냥 대손삼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이름으로 잡으래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렇죠? 이거 처리 체크하시고. 이 얘기 쓴 거고. 그리고 마지막 두 줄도 체크하시겠어요? 84페이지 마지막 두 줄. 판매관리비로 분류된 대손충당금 환입은 비용, 수익 아니라고 했죠. 판매관리비, 즉 비용의 부예금액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차감, 여기서 했잖아요. 이쪽에 와서. 이거 비용 차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비용 차감 시켜라. 되시네? 자, 그다음 오른쪽에 가서 85페이지 가세요. 85페이지 가서. 제가 지금 여기서 100만큼 예상했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100을 예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 그게 오른쪽 85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연령 분석법이란 게 있고 한자 넘겨보시면 8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기말 잔액 비율법이란 게 있대. 그러니까 연령 분석법은 좀 복잡하게 하자 그 얘기고 기말 잔액 비율법은 간단하게 하자 그 얘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돼요. 그냥 연령 분석법 교재 사례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 100을 추정하는 방식이 이렇대. 첫 번째 연령 분석법은 기간 경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A 회사에 받을 돈도 있고 B 회사에 받을 돈도 있고 C 회사에 받을 돈도 있거든요. 근데 A 회사에 받을 돈은 받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아직 안 지났어. 30일 이내야. 받기로 한 날로부터. 그럼 아직까지 조금 희망이 있잖아. 그렇죠? 요거는 예를 들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추정률을 그냥 5% 하겠다. A한테 받을 돈은 곱하기 5% 때리고 B는 30일 지났어. 받기로 한 날로부터. 근데 아직 60일은 안 지났어. 그죠? 60일 이내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얘보다는 좀 받을 확률이 떨어지잖아. 그죠? 얘는 그러면 B 금액에 대해서는 10% 때리겠대. 각각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C는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참 지났어. 60일 지난 거야. 60일 이후 지났어. 얘는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얘는 그러면 예를 들어 15%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별로 A, B, C 회사의 각각에 대해서 따로 따르는 걸 뭐라 부르냐 하면 연령분석법이라고 불러요. 연령분석법. 뭐 책에 예제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 B, C 전체 금액이 있겠죠. XXX 금액. 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냥 가정으로 그냥 예를 들어 뭐 10% 때리자. 이렇게 하자는 게 뭐냐? 이게 기말 잔액 비율법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합니까? 기말 잔액 비율법이 편하죠. 그렇죠?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단일 추정치를 때려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시험에서는 기말잔액 비율법 가정하거든요. 여기 그냥 남아있는 돈의 몇 프로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하시면 이렇게 연령분석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예제까지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1번 8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연령분석법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말잔액 비율법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86페이지 가서 몇 개만 체크합시다. 자, 86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1번이 기말잔액 비율법이라고 해서 분계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분계 두 개. 첫 번째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그러니까 모자랄 땐 요거 이렇게 해요. 차변에 대손삼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는 거고 분계 두 개 보이시죠? 그 다음 많으면 환입시키는 거야.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은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라고 돼 있죠. XXX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반가로 2번의 기중대손의 발생은 이거야. 86페이지 반가로 2번 기중대손의 발생. 역시 분계 두 개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예상보다 적게 떼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대손충당금, 대변은 매출채권 이렇게 하면 되고 예상보다 많이 떼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분계 보시면 충당금만큼만 넘어간 금액은 다시 대손삼각비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회계처리. 제가 칠판에 했던 이 회계처리 그대로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87페이지 가서 반가로 3번에 삼각채권의 해소란 게 있죠. 이거 지워도 되죠? 밑에 거. 삼각채권의 해소 잠깐 볼게요. 삼각채권의 해소란 것은 삼각 이거 돈 떼었다고 했어. 근데 길 가다 걔를 만났어. 돈 내놔라고 하니까 걔가 돈을 주네. 이게 삼각채권의 해소라는 거야.
아셨죠? 그럼 이렇게 하겠대. 돈 떼었는데 길가다 걔를 만나가지고 그죠? 돈을 다시 받아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래요. 이거 취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취소. 다시 돈 받아냈을 때 여기 삼각 채권의 회수. 삼각 채권의 회수. 매출 채권 했던 거 원래 분기 취소, 매출 채권 30 취소. 대변에 대손충당금 취소. 했던 거 반대로 해서. 그리고 돈 받아내는 분기하면 되겠죠. 매출 채권 다시 회수한 거. 매출 채권 30, 현금 받았다면 현금 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 얘기 써 있습니다. 책에. 여기 써 있는 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81페이지. 과거 대손 처리한 분기를 역분기.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책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매출 채권 회수에 관한 회계 처리. 이게 동그라미 2번이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요. 매출 채권 같은 거잖아. 같은 거니까 지우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합니다. 삼각채권 회수되면.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대손충당금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지우고 객관식 문제 하나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하나 봅시다. 혼자 푸실 때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어디를 가시냐 하면 100페이지로 가서 객관식 10번 있거든요. 100페이지 가보세요. 100페이지 객관식 10번.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고. 자, 100페이지로 가서 객관식 1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화면 스톱하시고. 푸셨나요? 네. 다음 일은 3일에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박스에 보시면 단기말 매출채권 잔액 1,000만 원 무시하시고 전기 말에 충당금 잔액이 22만 원 있다는 걸 체크하셨죠. 작년도 말에 22만 원 충당금 남아있는 상태로 올해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박스 밑에 단기 중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죠. 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자라서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3일에 단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일단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22만 원 남은 상태로 지금 있었잖아. 근데 올해 와서 돈 떼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작년에 있던 22만 원 다 쓰고 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다 썼다는 얘기잖아. 매출 채권 이렇게 했겠죠. 얼마. 그렇죠? 이거 다 썼다는 얘기는 요 잔액보다 많이 떼었다는 얘기잖아. 금액을 모르니까. 그렇죠? 대손 상각비라고 또 얼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박스에 가서 세 번째 자료 보시면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17만 원이래. 보세요. 22만 원 다 쓰고 모자라서 상각비 처리했는데 다시 올해 말 보니까 충당금이 17만 원 남아있대. 그러면 12월 말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자란 17만 원만큼 대손 상각비 17만 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17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박스에서 마지막 자료 보시면 3일은 단기 손익계산서에 31만 원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대손상각비가 뭐예요? 요거랑 두 개 만난 거잖아요.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냐? 31만 원이래요. 그렇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17만 원이고 얘는 14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어본 것은 요걸 물어봤어요, 지금. 돈 떼인 걸. 그러면 22만 원, 14만 원만 나가지고 요 XX 금액은 얼마 되느냐? 36만 원 되겠네요. 답은 동그라미 3번이죠. 이해하셨어요, 문제? 다시 보세요. 됐죠? 자, 지우고 이제 기타 등등의 다른 당좌 자산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중요한 매출채권 관련해서 양도 할인 지난번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대손 보셨고 나머지 애들 볼게요. 89페이지로 갑니다. 89페이지. 89페이지 가서 기타 당좌 자산에 네모 일반 단기 대금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돈 빌려줬는데 1년 1회짜리.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게. 네모 일반 단기 대금에서 양가로 입원해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상 회계 처리 보이시죠?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겠어요? 요거예요. 한편 돼 있는 거. 두 번째 줄. 한편 단기 대여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단기 대여금 계정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이거 영업의 비용 가로에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분류한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이거 방금 했잖아요. 이거잖아. 됐죠? 그 다음 네모 2번 미수금 보세요. 미수금도 문구 하나만 체크합시다. 매출채권 아닌 즉 상품을 상품 사고 파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양가로 1번 개념 및 범위에서 첫 번째 줄만 체크하시겠어요? 미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넘겨보시면 위에 예제가 있는데 예제 하나 봅시다. 90페이지 위에 예제 하나 있죠. 읽어볼까요? 3일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500에 외상으로 처분했다. 지금 깔린 가정이 뭐예요? 3일은 뭐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대자동차가 차 팔고 받을 때는 그건 매출채권인 거예요. 아셨죠? 가정은 3일은 마트라는 얘기예요. 편의점이다. 그죠? 우리 회사는 차 파는 게 영업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구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외상으로 처분하였다라고 해서 가로에서 하나 쓰세요. 6개월 후 회수라고. 6개월 후 회수. 왜냐하면 1년 넘어가면 미수금 대 장기 미수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없어가지고. 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500만 원만큼 뭘로 잡았어요? 차변에? 미수금 잡은 거 아시겠죠? 그렇죠? 미수금 5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익 그 이익 잡히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유형자산 편에서 다시 할 테니까. 그래서 차를 팔고 차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팔고 받을 돈은 미수금으로 잡힌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네모 3번의 미수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수익. 이거는 제가 책에도 예제가 하나 있는데 예제를 하나 숫자를 하나 써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미수수익. 이 미수수익이랑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X 1년도고 X 2년도거든요. 7월 1일 날이고 6월 30일 가정해 볼게요. 6월 30일. 내가 7월 1일 날 은행에 정기예금에 100만 원 예금을 한 거야. 100만 원. 정기예금에 100만 원 예금했는데 이자를 언제 주냐면 1년 만기라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때 이자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 이자 주느냐면 100만 원에 12% 이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연이자. 그렇죠? 12% 이자를 이때 받아요. 금액으로는 12만 원 이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 발생주의니까 요 12만 원 이자란 것은 결국에는 X1년도 입장에서는 6개월치 발생한 이자 6만 원하고 나머지 X2년도 6개월치 발생한 이자 6만 원을 합쳐서 이때 받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X1년도 12월 말에 이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12월 말에 무슨 분기가 들어가요? 6만 원 이자 발생한 금액만큼을 이자로 잡죠. 이자 수익 잡잖아. 6만 원. 차변은 못 받은 돈이니까 미수금 라고 하면 안 되죠. 미수금은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X1년도 12월 말에 가서 은행을 찾아가서 원래 만기가 내년 6월 30일이라서 12만 원 이자를 이때 받는데 은행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받는데 우리 회계는 발생기에 따라서 올해 본 6개월치 이자만큼을 장부에다가 이자식 잡았거든요. 발생기에 따라서 6만 원 이자 내놓으세요라고 하시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죠. 그렇죠? 은행 직원이 이때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분 좋은 거잖아 지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때 쓰는 게 미수수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기분 좋은 거. 나 혼자 기분 좋은 거.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미수수익의 개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오른쪽에 91페이지 네모 4번에 선급금, 계약금 미리 준 거. 선급금 넘겨보시면 예제 있거든요. 보세요. 예제 개인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제가 회계 원리 정도, 회계 관리 2급 정도 수준은 듣고 오셔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물론 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려버리면 책도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막 선급금이 뭔지 막 설명드리고 예제를 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리 기초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뭐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야 이런 것들은 제가 패스하니까 그건 감안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선급금은 92페이지 예제를 한번 개인적으로 스톱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마지막 선급비용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강좌 쪽은 92페이지 가시면 네모 5번에 선급비용이 있거든요. 선급비용. 여기 줘도 되죠? 선급비용도 마찬가지로 비용인데 매년치를 미리 지급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험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책에 예제가 있으니까 이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할게요. 책에는 임차료를 미리 지급한 게 있거든요. 93페이지 가서 예제를 보세요. 93페이지. 보셨죠? 네, 읽어볼까요? 3일이 우리 회사입니다. 용산과 X1년도 11월 1일 날 본사 사옥 임대차 계약을 맺고 3개월치 임대료 1,200만 원을 선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죠. X1년도랑 X2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시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죠. 지금 X1년도, X2년도인데. 11월 1일 날 석 달치, 그러니까 11월 한 달, 12월 한 달, 내년 1월 한 달 이렇게 해서 내년치잖아. 이때 돈을 얼마나 줬냐 하면 1,200만 원만큼 임차료를 이때 미리 지급했대다. 그럼 11월 1일 날은 이렇게 하잖아. X1년도. 임차료죠. 그렇죠? 임차료 1,200만 원. (1억 2천) 죄송합니다. 1억 2천 맞죠? 1억 2천. 현금 1억 2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되죠. 이건 3개월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 한 달, 그러니까 두 달, 그러니까 전체 1억 2천 중에 8천만 원이잖아. 8천만 원은 올해 분 임차료지만 4천만 원, 요 나머지 4천만 원만큼 내년치 임차료잖아. 그렇죠? 그럼 X1년도 12월 말 입장에서는 요 4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비용으로 갈아 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1년도 12월 31일자에 어떻게 합니까? 요 임차료 1,200만 원, 1억 2천만 원 중에 4천만 원만큼 이름을 갈아 끼잖아요. 임차료 4천만 원. 이쪽에 선급비용 잡죠. 그렇죠? 선급비용 4천만 원 이렇게 하죠. 요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 임차료는 4천, 1억 2천 이렇게 해서 네팅 하시면 8천만 원만 X1년도 임차료가 되고 4천은 내년치 임차료가 잡히는 거잖아. 그렇죠? 보통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하나 더 있죠.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건 수정분계라고 불러요. 원래 했던 분계를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분계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 더 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X2년도 1월 말에 와서 X2년 1월 말에 와서 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이런 거야. X1년도 12월 말 입장에서는 얘는 선급비용이 맞잖아. 내년째 미리 지급한 거니까 선급비용 잡았죠. 근데 X2년도가 되면 1월 말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선급비용이 아니죠. X2년도 입장에서는 올해분 임차료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작년에 잡았던 선급비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급비용을 다시 없애고 4천만 원을 다시 올해 임차료로 잡는 거야. 다시 임차료로 4천을 잡는 거야.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원래 했던 걸 수정했죠. 다시 고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부를 때 재수정분계라고 불러요. 재수정분계. 원래 했던 수정분계를 또 한 번 고친다고 해요. 재수정분계 이렇게. 그래서 재수정분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책이 있으니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쪽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당자 지금 하신 거. 이거 됐죠? 이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당자에서 보셨던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셨고, 그 다음 단기, 장기,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부유증권, 뭐 유가증권 쪽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아니라 이제 뒤에서 다시 할 테니까. 그 다음 매출채권 봤잖아, 그렇죠? 할인, 양도, 대손 보셨죠? 그 다음 나머지 봤죠? 이수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이렇게 보신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다 봤지. 그러면 당자 끝났죠? 그죠? 끝났고 그 다음 시간에 뭐 하겠어요? 재고하는 거 재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고 그리고 뒤에 객관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하니까 풀어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객관식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당자 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